인구 절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예인 씨,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하남시인데요.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로 이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에 하남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지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해내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최고의 소통은 봉사다라는 참신한 좀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소통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네. 좋은 소통이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젊은 학부모 애기들 마음을 읽기 위해서 교통봉사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8시에 나가서 1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한 3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이현재는 믿어도 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하고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 넘게 교통봉사와 어르신들 이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져서 그 다음 날 가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교통봉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갈 수는 안 갈 없으니까. 수는 없고 약속이니까 그랬는데 본인과의 약속이니까. 학생들이 이번에 떨어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그래요. 또 이제 시장 선거에서 시장이 됐잖아요. 예. 그랬더니 시장 됐는데도 봉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오, 해야지. 요즘 애들이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어린애들이 오면서 둘이서 학생은 아니라고 안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고 남자는 됐다고 둘이 따고더니 시장 된 거 맞죠? 그래서 오. 그러는 거,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고반 애가 맞잖아 저들끼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저 어르신 할아버지가 지난번 선거 때 이현재를 찍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현재 훌륭해서 찍었구나.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답을 이현재 훌륭해서 찍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의외의 답이야. 우리 국민학교 다니는 손자가 이번 선거에 이현재 찍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통 할아버지, 교통봉사, 교통 할아버지,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찍어야죠. 이렇게 어머. 굉장히 좀 유용한 어떤 그 봉사 활동이었는데 10년의 시간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셨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예. 우리 어느 공원을 걸어가는데 네. 미사강변 신도시에 아주 중앙공원이 넓어요. 걸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인사하면은 뭐 그냥 다정하게 인사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뭐 이렇게 제가 물쯤 하니까 예. 저 창우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오. 교통 안내하는 그 그런 학교 거죠. 졸업생이 어, 이제 12년 됐으니까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서 이제 사회인이 돼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평생 할 얘기하셨으면 겁니다. 진짜 앞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욕 드시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네. 봉사를 하고 왔는데 와. 참 그 힘들 때 있어요. 한겨울에. 그 추울 그리고 또 폭우가 막 쏟아질 때. 그렇죠. 그때 우비 입고 하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하면 양팔은 아프니까. 그래서 우비를 입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비 오는 건 그래도 나은데 추운 거. 때 그냥 추울 때. 장갑을 2개를 껴도 손이 시렵고 막 이렇게 하고요. 아. 네. 그래도 애들 오면 또 이렇게 안녕하고. 인사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시장님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자면 어린 시절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힘들어지셨다고요. 네. 대학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망했어요. 옛날에 시골서 정미소라면 이제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네. 정미소를 하다가 그냥 아버지가 너무 그냥 과욕을 부려서 돈을 많이 차입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시험 봐서 됐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저희 숙부님이 소를 2마리 팔아서 지금으로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시면서 이게 내가 조카한테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 뭐 학교를 가든 난 모르겠다. 이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등록금 내고 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이제 공덕동에다가 한 칸 얻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국민학교 2학년짜리였어요. 예. 그래 2학년짜리가 밥하고 이렇게 그냥 학교를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요 여름 방학 때는 하루에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6번이요? 6번, 6가지를 하신 뜨자마자? 거예요? 아니면 6군데를 했다고요 하루에.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대학 졸업했는데 졸업 앨범이 없어요. 왜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생존을 위한 아이고. 최소한 비용만 하는 거예요. 앨범비를 내야 되죠? 앨범비를 그렇죠. 따로 예. 내요. 앨범비 따로 내니까 앨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아유. 그래서 내가 대학 졸업했는데 대학 앨범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들이랑 끼니 걱정하면서 힘들게 사셨으면 연세대 전자공학과도 공부 이제 열심히 하셔서 힘들게 가신 우리 때 아주 건데 인기 좋았고 그때 네. 아주 뭐 그랬죠. 그때는 거기 나오면 솔직히 요즘에는 뭐 취업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에 연대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만 네네. 당시만 해도 뭐 삼성전자니 LG전자니 그냥 모셔가던 시절인데 네. 왜 대기업을 안 가시고 공무원의 선택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되는 게 구미 가서 공장장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야. 사장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네. 요즘은 이제 삼성 같은 데도 전부 엔지니어가 사장 하잖아요. 아, 그래서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구미 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그러지 말고 정부에 갈 수 있으면 정부에 들어가서 무슨 그 전자산업이라든지 하는 정책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가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미련 없이 혹은 미련을 남기고 떠나셨습니까? 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까? 아, 예. 네. 제가 중소기업 청장할 때 보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이제 되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한 70세가 되면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모두 사실은 뭐 삼성이고 현대고 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상속세가 몇 프로냐 하면은 50%에 최대 주주는 10% 할증이 있어서 60%를 내는 거야. 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은 60%가 날아가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사를 부도를 내. 고의 부도를 내서 아들이 사게 하는 거야. 또는 매매를 해.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저 상속세법을 고쳐야 되는데 절대로 안 고쳐주는 거야. 청장 되면서 이걸 하겠다고 약속하니 하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 기업인들도 아이고 되면 좋은데 저 사람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 하다 나오더니 괜히 말이야 뭐 폼 잡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상속세를 어떻게 자기가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거니까 나는 직을 걸고 하겠다. 뭐 네. 아이고 기업을 해서 싸우다가 목 잘리면은 뭐 그것도 저 훈장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쭉 해나가는데 전부 주위에서 말리는 거야.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에 세금 올리고 상속세 올리고 가진 거 다 올리는 거였어요. 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 날라간다고. 그런데 막상 나도 목이 하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는데. 어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이렇게 5번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뭐 첫 번에는 좀 아부 좀 했죠 대통령께 좋은 얘기 딱 하고 뭐 훌륭한 업적이시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상속세 감면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중소기업이 사실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9983이라고 하는데 예. 업체 수로 99% 고용의 83%가 중소기업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나라가 키워주는 거거든. 이뻐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여차저차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게 좋은 거면은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한테 그 공약을 주라고 그걸 주라고. 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계시니까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국회에 가서. 근데 법 고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법 제도를 좀 바꿔보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돼가지고 민생 관련 법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다 지원해준 종단을 네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법도 고쳐서 그것도 만들고 또 이제 지하철을 하면은 대도시 광역철도 관련법이라고 해서 그 국비 지원 비율이 6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 경기도 가는 게 광역철도거든요. 예. 네. 국비 지원율이 60%인데 우리 하남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해서 분담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10% 올리는 법도 했고 민생 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법이다. 법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회의원을 했는데 역시 뭐 그런 면에서는 일부 고생도 있지만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재선을 거쳐 시장직에 오르셨습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시기도 했는데요. 뭘 증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시장은 그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 보면은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몇 달 걸리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항상 공직을 맡으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예. 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실천해서 시민들에게 그 행복한 삶을 해주는 그러한 책임자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경험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실천해서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처음 하남시에 왔을 때 지금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달랐잖아요. 시장님이 느끼시기에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송파 살다가 하남이 사실은 송파하고 하남은 도로 하나 사이예요. 네. 따가 보니까 정말로 서울에서 시골 오는 거예요. 지하철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길 하나 사이인데 인구도 이제 15만 되고 참 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달라졌죠. 오늘 모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남만이 뜹니다. 빨리 하남으로 이사 오세요. 지금은.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송파에 사시다가 길 하나 건너면 이제 하남이었는데 그래서 꾸준히 하남 그 인근에 계시긴 했었습니다만은 또 출생은 충청 보은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출마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하남시였어야만 하는지. 낙하산이죠. 네? 낙하산.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 2008년도 네. 나갈 때 그 여러 지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가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마다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낙하산이나 뭐나.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낙하산 맞는데 요 길 하나 사이라 낙하산으로 오지 않고 걸어서 걸어왔다. 맞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남에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 청장해서 가서 중소기업을 키워서 하남을 좀 발전시키면은 크게 보람이 있겠다. 네. 그럼 한번 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떨어졌죠. 참 이게 사람이 오만이에요. 제가 이제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1월 달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가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치 문화가 떨어지면은 전부 짐 싸서 서울로 철수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죠. 그랬다가 선거 1년 전에 내려오는 다시 거야. 또. 제가 선거 2008년도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선거 본부장이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언제 가세요야? 이사 가실 거예요? 어딜 가느냐고? 아유 여기 다 오면 뭐 짐 싸가지고 간다고? 저는 안 가요.
아, 이거 두고 봐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겠다. 예. 내가 시민들의 지지를 확실히 받아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한 달 뒤부터 선거 때처럼 활동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가는 데를 선거운동 할 때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현재 미친 사람 같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하세요? 누구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 누굽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서 국회의원 다니니까 사실은 뭐 이거 적어봐야 이게 민원 처리도 잘 못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시의원들 부탁해서 그러면 가서 그 다음에 아 그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시민분들이 아 그래도 이현재는 진정성이 있고 네. 시민을 대변해서 발전하려고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낙하산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남 사람입니다. 네. 숫자로 풀어보는 하남 이야기. 자, 첫 번째 숫자는 바로 1 혹은 하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하남에만 있는 한 가지. 네. 한 가지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하남. 오. 우선 첫째로 이제 지하철도 개통되고 좋아서 교통도 돼서 물 있지, 공기 막지, 네. 산이 있지. 그 한강 뚝방길을 쫙 걸고 거기 검단산이 있지, 남한산성이 있지, 또 스타필드까지 이어서 있지. 자, 숫자로 풀어보는 하남시 두 번째 숫자 드릴게요. 바로 77입니다. 어떤 숫자냐면요. 바로 하남의 그린벨트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77%가 그린벨트인데요. 아무래도 이 청정 하남이냐 혹은 또 발전이냐를 두고 시장님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남에는 이제 그린벨트가 많아요. 예. 그 이제 그린벨트는 서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네. 그린벨트면 뭐 모든 행위 제한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 발전도 안 돼요. 예. 또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여기 신도시를 4개나 만들었어요.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지니까 서울 사람을 아파트 지니까 하남 자체로는 별로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 분들을 위한 아파트도 짓고 또 하남이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규제도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숫자로 풀어보는 하남. 다음 숫자는 32입니다. 이건 뭐 이제 아실 테니까. 네. 32는 이제 하남시의 인구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자체가 이제 다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뭐 전국이 그렇죠.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2위입니다. 그 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신도시를 많이 만드니까 신도시가 이제 4개니까 그렇게 인구가 급속히 느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구가 급속히 느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한 10년 전에 15만이 지금 2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선 뭐 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교통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제 자족 도시가 되려면은 이게 집도 있어야지만은 일자리, 교육 3가지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한 70%가 돼요. 그러니까 교통난에 굉장히 시달리는 문제가 있고 또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서는 좋은데 이게 교육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래서 전부 아우성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제가 이제 저로서는 큰 숙제고 제가 국회의원 때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시장 돼서 그런 면에서 더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위례 신도시로 이사를 와서 다 밖에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했는데 애들이 더 놀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늘어나는 인구만큼 가장 고민인 부분이 바로 육아와 교육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시장으로서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선
교육은 교육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가 업무인데 그런데 동시에 교육 의무도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제가 시장이 돼서 제1호로 한 것이 신도시 과밀 학급 해결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직접 지휘해서 담당 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교육청도 함께 참여해서 예. 네.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하남 광주 교육장님하고 아주 소통이 잘 돼요. 오. 긴밀히 협의가 돼서 네. 미사강변 신도시에 중학교를 하나 설립한다고 4년 동안 이렇게 그냥 막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확정이 됐어요. 네. 됐는데 교육이라는 건 때가 있잖아요. 애기들 그거를 교육청에서 26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1년 무조건 당겼어요. 예. 25년 네. 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는 저 중앙 그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남 광주 교육청이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일부러 이제 저 학부모들이 일이 있으면은 광주를 가야 돼. 지금 광주에 교육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교육지원센터를 하남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청으로 격상시켜서 하남 교육청을 만들면은 더 이제 교육 자치가 예.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숫자로 풀어보는 하남. 다음 숫자는 이제 5입니다. 네. 5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5호선 지하철. 오철. 아, 오철. 본인이 예. 이제 주장하시고 관철시켜 만드는 오철. 오철은 뭘 의미하나요? 아, 오철 참 굉장히 예.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는 게 필수예요. 그렇죠. 차 몰고 가면 말이지 뭐 1시간 뭐 하잖아요. 그 지하철 타면 그냥 네. 금방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에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나서 2009년에 서명을 받아서 이제 국토부, 뭐 기재부, 네. 청와대 이렇게 해가지고 5호선 5호선 연장 지하철을 이뤄내셨고. 확정시켜 가지고 네. 제가 국회의원 돼서 예산 다 따다가 줘서 작년에 이제 개통을 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강남행 9호선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9호선도 이제 제가 2016년인가요?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현재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래서 이제 이게 9호선은 이제 남양주까지 쭉 이어서 뭐 6개역인가를 하나로 했는데 남양주는 아주 뭐 지금 토지 보상하고 하니까 우선 강일 미사 이렇게 해서 미사까지 2개역을 내년에 착공해서 28년 개통하는 거. 네. 3호선은 이제 교산 신도시에 또 3호선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3호선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28년 개통시켜서 빨리 또 이제 원도심에 또 가칭 신덕풍역을 하나 또 추가해서 여기 4개역을 완성시키는 과제에 있고 위례 신도시에는 이제 행정구역이 3개입니다. 송파, 성남, 하남. 그런데 위례 신사선이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 성남 안 와요. 이거 아주 잘못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연결해서 하남, 성남으로 연결하는 것. 또 이제 좀 GTX-D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을 해주셨고 확정해서 GTX-D가 하남에 연결되도록 해서 5개 우리 지하철을 완성시키는 거. 그래야 오철이고 오철. 그래야 이제 하남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살기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가 네. 됩니다. 하나의 미래와 관련된 다음 숫자가 이제 4입니다. 4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정 자립도에서 4위인데 이게 네.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높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할 만한 그 기업 유치가 좀 하나만 부족하다 이런 네. 지적이 있어요. 네, 네. 예, 이 부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도시가 발전되려면은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경제권을 가지는 것도 국제적으로 대우받는 것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면 그렇고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뭐 4위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그 이천 같은 데 보면은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가지고 매년 법인 지방 소득세가 3천억이래요. 와. 그러니까 1,000억씩 그냥 SOC한테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남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대기업이 와서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빨리 크게 되고 예. 이제 스타필드가 있긴 한데 스타필드는 이제 거기는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거든요. 본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되려면 본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일자리도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남도 그렇게 해나가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일까요? 다음 숫자는 100입니다. 100. 하남시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BTS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 국가 이미지를 올리는데 엄청 기여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 이런 한류 스타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큰 공연장이 없는 겁니다. 네. 이 고척동에 뭐 시에서 만든 뭐 그게 한 6,7천 명 들어가는 거 정도 있는가요? 그런데 그런 공연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 BTS 같으면은 기본이 25,000명이 돼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25,000명이 들어가는 K-팝 공연장 플러스 세계적인 영화 촬영 스튜디오 네. 와. 또 마블시티 디즈니의 마블시티라고 뭐 아이언맨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인기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묶어서 한 4조를 투자해서 30만 평에 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했고 투자자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여기 하면 고용이 한 3만 명 되고 이거를 하려고 이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규제 문제 때문에 환경 규제, 물 규제가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걸 하려고 이제 지난 주일에 국무총리 규제 중소기업 규제 개혁 회의에 참석해서 국무총리께도 직접 건의도 드렸고 또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제가 이름을 그래서 K 스타 월드라고 했어요. 네. 네. 한국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남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책 과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 영상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류 문화 발전소를 만들어서 세계로 계속 가는 인력 양성도 거기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정말 귀엽다고 네. 많은 그러게요. 반응을 얻고 있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하남이와 방울입니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하남이라고 해서 하남이 방울인데 이게 아주 대한민국의 인기 캐릭터로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캐릭터로 해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고 네. 금년에도 전국에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캐릭터 모집을 공모를 했는데 네. 110곳이 응모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30개를 선발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10개를 고른답니다. 꼭 선발되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한테 자꾸 부탁을 하셔갖고 네. 이거 뭐 아니, 저기 시리즈로 한 편 더 하남 특집 네. 한번 다음에 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즐겁게 이제 하남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말미를 향해 가는데 나중에 이제 지역민들이 기억하기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본인이 딱 일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남은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지. 네. 이현재는 그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남 발전에 이현재가 있어서 발전이 됐다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이 많이 불신을 받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중에 한 4번 정도 이상은 이제 어딘가에는 가요. 거기 가는 게 뭐 산에 가는 코스도 있고 강변에 가는 코스도 있는데 한강변에 가면은 그 운동기구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 운동기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먼지가 있는데 말이지. 이 먼지를 관리 안 좀 한다. 깨끗이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또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시장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하면 그냥 X잖아요. 그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것 좀 닦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해서 이현재한테면 그래도 되는구나. 지금 네.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도 실천해 주는구나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고 그만큼 이현재가 편하고 믿으니까 얘기를 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남 발전에 그래도 이현재가 기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현재는 뭐든지
책임감이 있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장직까지 정치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정치를 꿈꾸고 있는 분들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라. 혹시 조언의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거고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수출을 6번째로 많이 하고 경제 규모가 10번째 되는 원천은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이 오지예요. 인구 5천만으로서 수출 6번째, 경제 규모 10이 됐다는 것은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한 거고 네. 그 사람 중심의 기업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그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은 시장 혼자 안 되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변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뭐 2, 3일 일 안 해도 하남시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제일 좋은 데를 가서 보고 와라. 출장비 끊어서 예. 놀다 와라. 배우고 알아. 그러면 눈높이가 달라질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발전하려면은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초가 사실은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초등학교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